자, 드디어 D-Day가 됐습니다. 자, 땅콩 리턴 파문을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녁에 늦게 결론이 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동윤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윤 차장. 네. 지금 결론을 좀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안이 중대하고 그동안에 보여줬던 대한항공 측의 그 증거인멸 시도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본다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예. 하지만 이 조현아 부사장 측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는 물론이고 도주할 가능성 없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지금 양쪽의 의견이 팽팽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동윤 차장 얘기한 대로 이미 이제 증거인멸 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증거인멸 할 것도 없고 다 드러났다. 그거 하나하고 도주 우려 없다. 이런 변호사의 주장도 있을 것 같고 또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법원이 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좀 시각도 있을 텐데 자, 오늘 김정환 기자. 예. 세 번째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출석을 했어요. 네. 어떤 모습이었나요, 오늘은? 오늘도 참 그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인지 아주 그 침울하고 침통한 분위기였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12일 국토부에서 조사받기 위해서 출석했던 모습이고요. 예. 17일은 검찰에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던 모습이고 바로 오늘 서울지법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했던 모습인데 뭔가 조금 달라진 느낌도 시청자분들께서는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일에는요. 그러니까 승무원들 폭행이나 폭언 여부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예. 또 당시 뭐 화장실을 뭐 청소해 달라는 그런 임원들의 어떤 이야기 때문에 공분을 사기도 했었죠. 그런데 12일이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10분 정도 이제 취재진이 막 몰리니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오후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면서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히 클 텐데 자, 지금 뭐 오늘 8시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죠? 예상 시간은 일단 8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단순하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적인 관심사라는 거를 서울지법 판사들이 아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다 보면 8시를 넘길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8시를 넘길 수도 있다. 자, 통상 뭐 밤 늦게 나오고 12시 자정 직전에 신문 마감 시간 직전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통상 그런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 이 법원에서, 이 서부지법에서 보면 24일 날 영장을 청구됐는데 무려 6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8시, 이 신문들이 마감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이렇게 그 결론을 낸다고 그러면 그 국민들의 알 권리를 어느 정도 고려를 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항상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은 좋지만 국민들이 알 권리를 좀 충족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일부러 이 영장이 들어온 지가 오래됐는데도 시간을 충분히 둔다. 이거 피의자를 위해서 좋긴 하지만 많은 국민들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볼 때는 저거 뭐 어떤 특혜나 뭐 일반 사람들에겐 가질 수 없는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근본 취지를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채널 A에 박창진 그 당시 피해자로 알려졌던 박창진 사무장이 직접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현아 전 부사장 그리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여모 상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조사 전에 수차례 통화하는 걸 들었고 조사 이후에도 들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바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상무님이. 예. 근데 이제 DDA에 전화나 예. 전화가 왔을 때는 엄격하게 다들 조용해. 심지어 저에게 이제 어떤 진술이나 지시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DDA 전화니까 조용해라고 하고 통화를 하는 장면이 계속 연출됐기 때문에 확실히 서로 통화를 하고 보고하고 있다라고 저는 인지할 수 있었던 거죠. 회사 관계자들과는 친밀함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결코
국토부 조사에까지 나오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자, 지금 증언을 직접 들어봤는데 이동윤 차장, 네. 결과적으로는 국토부하고 대한항공 아주 긴밀하게 유착이 돼 있었다 이런 정황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증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로 알려진 박창진 당시 사무장의 이 진술을 보면 이 수시로 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모 상무 간의 통화가 이루어지고 현장 상황을 뭐 중계하다시피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보면은 뭔가 이렇게 증거인멸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이 반증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자, 김광덕 본부장께 여쭤볼게요.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좀 대한항공과 국토부가 여러 가지가 입이 좀 맞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증거인멸 시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여러 가지 아까 그 박창진 사무장 예. 그 언급으로 볼 때나 또 여러 가지로 해서 그동안에 비행기에서 있었던 그러한 폭언, 그다음에 그 폭행에 가까운 그러한 일들을 증거 인멸하려는 정황들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그 판단, 증거 인멸 그리고 어느 정도 잘못했느냐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하여튼 있을 수 없는 일을 예. 비행기에서 이렇게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래서 근데 오늘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거고요. 근데 여기 제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의견은 반드시 이번 일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아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는 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비행기를 가서 이제 좀 되돌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비행기를 되돌리는 거를 다시 이런 게 권한이 없는 사람이 되돌리는 게 과거에 그 기업 내에서 있을 수 있는 관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게 하면은 뭐 올해 세월호 사건도 벌어졌습니다만은 참사가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승객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엄중한 처벌해서 일벌 백결해서 다음에 이런 일 재발 방지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그 박창진 그 사무장 인터뷰를 보면서 DDA라고 계속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예, DDA를 예, 뭐 약자도 아니고 뭔가요? DDA가요, 그 대한항공 직원들만 알 수 있는 사내 코드입니다. 객실 승무 본부장의 준말로, 그러니까 DDA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조양호 회장의 경우는 DDY라고 사내 코드로 부른다고 합니다. 예. 박창진 사무장이 저 프로그램 녹화를 해야 했답니다. 그만큼 지금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여기 와서도 1시간, 2시간 정도 스태프들하고 미리 얘기를 하고 이 준비를 해야 할 만큼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완쾌하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여러 사람들에게 좀 규감이 되는 그런 용기 있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잖아요. 네, 예. 걱정이 빨리 좀 이렇게 없어질 수 있도록 완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또 막 시청자 질문이 오늘 첫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되면 징역형이 확정인가요? 박 사무장 인터뷰 보니 한 사람 인생을 가지고 놀고 자기 인생은 돈으로 풀려고 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 구속이 된다고 해서 징역형이 확정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이동희 차장이 좀 자세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속 여부는 일단 법의 원칙상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 두 가지 사안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이 두 가지 사안에 어떤 무게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구속을 하게 되고요. 구속 이후에는 이 적용된 제목, 이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항공보안법상 이 항로 변경죄나 강요죄 뭐 이런 것들 모두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유죄로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장량 감경에 의해서 이 형량을 반으로 줄여준다 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측에서는 일단 구속부터 막아야 징역형을 피하는 첫걸음이다라고 보고 지금 그 서부지법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 구속영장 이후 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오랫동안 텀을 두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에서도 이 사안이 경미했다. 결정적인 물증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4가지
죄목이 모두 유죄로 판단이 된다면 징역형을 예.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질문 그 징역형이 좀 유력해 보인다는 지금 설명까지 들었는데, 자, 인생은 돈으로 풀려고 한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 이제 변호사들을 많이 샀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국내에서 뭐 손꼽히는 법무법인 그 광장 예. 변호사들을 선임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재벌가 딸로서는 지금 최초로 구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는 그 재벌가의 딸들에 대한 흑역사를 처음 쓰게 된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2년에 현대가의 그 3세인 한 여성이 그 대마초를 흡입했다가 이 경찰에 적발돼서 불구속된 경우가 있었고요. 예. 그 금호그룹에서도 이 자녀를 이 가짜 서류를 통해서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킨 그 딸이 또 불구속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그 전 남편의 뒷조사를 하던 사람 그리고 그 자기가 빚을 져놓고도 파산 신청했던 뭐 예. 그런 이 재벌가의 딸들이 있어서 많은 그 지적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불구속 재판을 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랬군요. 자, 다들 불구속됐는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밤 8시가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한번 어떤 소식이 나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